북미 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은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패싱이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한국을 제쳐두고 논의되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적으로 또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반포위 작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서 내부 단속용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공격 위협이 단순히 내부 단속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은 이 한반도 위기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표의 안보 의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군 수뇌부에게 진급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또 그릇된 대북관, 또 지금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소위 자주파적 안보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현 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는 것을, 또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드 배치 4기 추가, 이것을 즉각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부 대학생들과 또 극렬 좌파 단체들이 정부의 이 사드에 대한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자체를 지금 막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만약에 이런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헬기를 이용해서 기지에 들어가서 내부만 측정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극렬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파 측정조차도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 TF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지금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또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이 민간 외부인들에게 비밀 자료를 제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또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법상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이 법적 대응 조치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가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핵은 완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ICBM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만 흘러가면 곧 성공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 SLBM이 성공하면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집니다. SLBM도 곧 성공한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평화라든지 대화라든지 비핵화 이와 같이 모범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 전쟁 참전 기념 고급 비문에 쓰여 있는 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장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과거에 배치했던 전술 핵은 반드시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호남 지역의 당협위원장님들과 여성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님들과 함께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호남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와 많은 호남의 어려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더니 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호남도 자유한국당의 당원 동지들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우리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호남 당협 발전 특위와 TF를 구성해서 경기와 수도권의 민심의 바로미터인 호남의 발전에 첫 걸음을 떼보려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혁신의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비용으로 5년간 총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 21조 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20조 원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4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건보 적립금은 매년 가변적이라 1년 뒤에도 기금 운영에 따라서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세수의 원천입니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마르게 하면서 물을 생각 없이 퍼다 써 샘을 마르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입니다. 문재인식 인기여가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복지정책은 한번 도입하면 다시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집권기간 5년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5년살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영원히 존재해야 함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로 예정된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을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가 물리적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드 배치 반대 이유가 유해 전자파였습니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지난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검출이 제로라고 공개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참여하면 됩니다. 전자파 측정을 막는 것은 전자파가 검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사드 경제 보복을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자세로 북한의 위협과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오늘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다주택자 투기소득을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세금을 잘 납부했는지 임대료 갑질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솔선수범입니다. 그래야만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포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일할 때 그 당시 차베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는 이슈거리였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였습니다. 당시 차베스 대통령이 진행했던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배럴당 오일 가격이 140불, 160불까지 올라가면서 뭐 그런 조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베스 대통령 계속해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카르카스 수도는 불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정책, 의료정책 핵심입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원 대책 동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2022년 5년 뒤에 현재 37%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를 7% 낮춰서 30% 수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의료비를 18% 5년 뒤에 낮추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면 좋은 계획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 30조 6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한 데 보니까 13페이지 발표문 중에 3분의 1페이지, 재원 대책은 3분의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뭘 해주겠다는 지원 내용은 깨알 내용같이 자자부부 되었는데, 재원 대책은 두루뭉실합니다. 우선 적립해온 법정 적립이 한 25조 원까지는 쌓아놔야 된다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21조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거 깨서 우선 쓰겠다. 그리고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 한 10년 최근 평균 봐서 2~3% 올렸는데 막 그런 수준으로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뭐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적립금은 매년 한 50조 원 쓰는 건강보험 전체 사업 중에서 5%씩 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21조 되어 있는데, 그걸 그 통장을 깨가지고 지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전부 의료보험 대상으로 급여화해주겠다 하는 건 찬성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가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를 해가면은 3만 개 되어 있는 병원이 3분의 1은 5년 뒤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5년 뒤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없는, 세금의 대폭적인 소요가 없는,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들의 부담이 없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눈을 부릅뜨고 우선 9월 2일 날 들어오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적으로 또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반포위 작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해서 내부 단속용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공격 위협이 단순히 내부 단속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은 제가 북미 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 한반도 위기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표의 안보 의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군 수뇌부에게 진급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또 그릇된 대북관, 또 이 지금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소위 자주파적 안보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은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패싱이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제1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한국을 제쳐두고 논의되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현 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는 것을, 또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드 배치 4기 추가, 이것을 즉각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부 대학생들과 또 극렬 좌파 단체들이 정부의 이 사드에 대한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자체를 지금 막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만약에 이런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헬기를 이용해서 기지에 들어가서 내부만 측정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극렬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파 측정조차도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